나라가 병원비를 거의 다 내준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병원비가 무서울까요?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든 지역가입자로 고지서를 받든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납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거 병원비 얼마나 나오려나? 저는 수년 동안 노후 재정과 복지 제도를 연구해 오면서 이 장면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치료보다 먼저 병원비를 걱정하시는 모습, 수술 날짜를 잡고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모습, 자녀에게 부담을 줄까봐 치료를 미루시는 모습. 그런데 말입니다. 의학계와 복지 제도를 연구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만 문제는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상당수가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어렵고 용어는 낯설고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건강보험의 핵심 제도 4가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이 제도들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민간보험료가 과연 적절한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빠져나가는 보험료. 혹시 다들 든다니까, 설계사가 좋다니까 라는 이유로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아는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같은 수술을 받아도 누군가는 1,000만 원을 부담하고 누군가는 100만 원만 부담합니다. 차이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몰라서 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했고, 어떤 분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몰라서 비급여 치료비를 그대로 감당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산정특례 제도를 모르고 민간보험만 믿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습니까? 혹시 수술이나 입원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매달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비를 많이 내면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가? 둘째,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는 국가가 도와주는가? 셋째, 암이나 중증 질환은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는가? 넷째,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요양비 부담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 4가지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보험의 핵심입니다.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률, 상한액. 이런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풀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몸의 안전벨트와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존재를 잊고 지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생명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는 법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매는 법을 함께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작은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청하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나에게도 해당될까 그런 마음으로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했던 건강보험 이야기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입해 있고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 그 안에는 생각보다 강력한 4가지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는 쓰는 만큼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년에 부담해야 할 최대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시 계산해 환급해주는 장치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까지 합치니 급여 항목 병원비가 8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 어르신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약 80만 원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은 상한선 수준이었고 나머지 수백만 원은 정산 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합산이 됩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셨더라도 1년 동안의 급여 병원비를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급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병원비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을 거쳐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일부는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병원비를 꽤 썼다는 기억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름이 조금 무겁지요. 하지만 취지는 분명합니다.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고령층 의료비는 특정 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정적이지만 큰 수술이나 중증 치료가 발생하면 갑자기 가게에 큰 부담이 됩니다. 바로 그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핵심 기준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입니다.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 일부까지 포함해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셨다면 그 비용은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는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더 높은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진료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원비가 크게 나왔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는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요합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 급여 항목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급여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급여 병원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암치료의 경우 수술, 항암치료, 입원치료 등 급여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체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치료, 선택진료, 간병비, 교통비,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부 내준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실제 부담과 차이가 생깁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중증 질환으로 등록되면 급여 병원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질병치료라기보다 돌봄에 가깝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시설,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민간 서비스로 이용하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공단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본인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이용 형태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년 병원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둘째,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 셋째, 중증 질환의 급여 부담을 크게 낮추는 산정특례. 넷째,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네 가지는 이미 존재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작년에 병원비가 꽤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 요양 문제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병원비가 두려운지, 그리고 민간보험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병원비가 두려울까요? 왜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돈은 어떻게 하지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 지점에서 저는 늘 한 가지를 느낍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연결의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합니다.
안내문은 어렵고 용어는 낯설고 신청 과정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내가 내야지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집니다. 바로 민간보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달 30만 원, 40만 원, 어떤 분들은 5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안보험 하나는 있어야지. 실손은 필수라던데. 설계사가 괜찮다고 하더라. 이런 말 속에서 가입은 이루어졌지만 정작 국가제도와의 관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기본 안전망입니다. 민간보험은 그 위에 덧붙이는 보안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민간보험이 전부를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분석해보면 중증질환 치료비의 상당 부분은 이미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처리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급여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작동하면 일정 금액 이상은 환급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암이면 수천만 원 깨진다라는 말만 기억합니다. 물론 일부 비급여 항목과 생활비 부담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전액 개인 부담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과도한 불안. 둘째, 중복 보장.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암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두셨습니다. 진단금도 크고 수술 특약도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특례 제도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치료비 대부분이 급여 체계 안에서 정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실손보험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환급제도를 몰라서 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불필요하게 겹쳤고 한쪽은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쳤습니다. 문제는 보험이 아니라 정보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떠올리면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상합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어떡하지? 자녀에게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위에서 보험을 설계하면 과잉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험은 불안을 달래는 상품이 아니라 위험을 수치로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강보험의 범위를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보험을 보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경제적 책임 구조가 달라졌는데도 예전 설계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가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의료비와 노후 생활비가 더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비가 건강보험과 어떻게 겹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보험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조적인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신청해야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보험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국가제도는 확인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민간보험은 유지하는 사람에게 계속 청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가 두려웠다면 그 두려움의 절반은 정보의 공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공백을 하나씩 메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해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길 것은 남기고 줄일 것은 줄이는 기준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건강보험이라는 기본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위에 얹혀있는 민간보험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보험은 많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구조가 맞아야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유지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엇을 왜 가지고 있는지 아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선순위를 높게 보는 보장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손 보장입니다. 실손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중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일부를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특례는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역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남는 부분, 특히 비급여 치료비는 개인 부담이 됩니다. 이 지점을 완화해주는 역할이 실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보장 범위가 넓은 경우가 있고, 최근 상품은 자기 부담률이 높아진 대신 보험료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실손을 무작정 해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면 현재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핵심은 내 실손이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암 진단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치료비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급여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상당 부분 정산됩니다. 그렇다면 암 진단금은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 치료비 외의 비용 때문입니다.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 간병비, 영양관리 비용, 교통비,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진단금은 치료비를 내기 위한 돈이라기보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사는 자금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지, 소외감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진단 조건은 무엇인지. 보험은 이름보다 약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보장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해야 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독립했고 부채가 크지 않다면 과도한 사망보장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남겨질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가족 구조가 어떤지, 배우자의 생활 기반은 어떤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도 후유장애 보장입니다. 뇌졸중이나 중증 사고 이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후유장애 판정이 나면 큰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가 많아 일부 전문가들은 효율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약관이 중요합니다. 지급 기준이 엄격한지, 판정 방식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손 보장, 암 진단금, 사망 보장, 고도 후유장애 보장. 이 네 가지는 비교적 핵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점검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일까요? 이번 일당 특약은 과거보다 활용도가 낮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변하면서 입원 기간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재진단 특약은 보험료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수령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환급형 상품 역시 점검 대상입니다. 보장 목적과 저축 목적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실제 수익 구조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당장 해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보험 증권을 꺼내보는 것,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장 금액은 얼마인지, 납입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보장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보험료의 적정 수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 안에서 관리하라는 가이드가 있지만 그것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기본 안전망 위에 민간보험이 과도하게 겹쳐 있지는 않은지, 또는 반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 비어 있지는 않은지, 이 균형을 맞추는 순간 보험은 부담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건강보험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1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 암과 중증 질환의 급여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산정 특례, 그리고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 네 가지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오래 일한 대가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결과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불안을 선택해왔습니다. 병원비는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민간보험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기본입니다. 민간보험은 보완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혹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좋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특히 비급여 치료비 부담이 컸던 분이라면 반드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에 있는 보험 증권을 꺼내 보십시오.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 진단금은 얼마인지, 납입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보험은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인가? 보험은 과거에 내가 가입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지할지는 지금의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얻으셨으면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 대신 구조를 보는 힘. 막연한 걱정 대신 구체적인 확인. 노후의 안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지키고 지키는 만큼 편안해집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셨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차분히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